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박성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질환은 이제 만성 기도 질환의 대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COPD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COPD라는 것은 사실 영어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사실 더 길어서 저희가 영어 말을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이제 우리가 기관지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 있으면은 여기가 기관지, 이렇게 우리가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폐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기관지라는 것은 폐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길이고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폐가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해 물질을 계속 반복적으로 흡입을 하게 되면은 정상에서는 기관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구멍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 안이 염증이 생기면서 기관지 구멍이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유해 물질이 폐 안으로 들어가면서 폐 안쪽에서는 폐라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건강한 폐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이 폐포들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폐포들이 다 모두 터져서 이렇게 마치 폐포가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터진 폐포이기 때문에 기능을 잘 못하는 폐포죠. 그래서 기관지 안쪽도 좁아지고 이 폐포도 손상이 되는 이러한 질환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 질환 COPD라는 병입니다. 다음요. 그러면은 왜 생기느냐? 가장 흔한 것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우리가 기관지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죠, 담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흡연을 했던 환자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COPD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흡연이고요. 근데 담배 피지 않은 환자들도 이렇게 이제 COPD가 생기면 왜 저는 담배도 안 피웠는데 생겼나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담배를 피지 않아도 여러 가지 유해 가스라든가 아니면 유해 물질을 흡입하면은 이러한 담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요리하거나 난방할 때 이때 생기는 연기라든가 아니면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한다든가 해로운 유해가스에 계속 노출된다든가 이런 어쨌든 이 폐나 기관지에 안 좋은 물질을 반복적으로 흡인하면은 이러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는 게 생기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이 돼야만 이 병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에게는 거의 안 생기고 대부분 40세 이상,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병이 이 COPD라는 병입니다. 다음요. 그러면 실제 COPD라는 병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병인데 이게 그렇게 흔한 병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전체 국민의 65세 이상 국민에서 13.4%, 즉 10명에서 100명 중에 15명 정도는 있고요. 특히 남자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흡연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100명 중에서 20명,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있으면 2~3명은 이러한 COPD라는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흔한 병이 바로 COPD라는 병이고요. 그렇지만 여자는 이제 흡연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 발병률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죠. 10명 중에 1명 정도 생기는 병이 COPD라는 병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에는 COPD라는 병을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했죠. 이렇게 굉장히 흔한 병인데 왜 우리는 별로 못 들어봤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환자들 중에 실제 이 환자들이 COPD라는 병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를 조사해봤더니 2.1%밖에 안 됩니다. 즉 너무 환자는 많은데 환자들이 이게 내가 숨이 차고 뭐 기침가래가 있는데 무슨 병인지 몰라서 제대로 진단 못 받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음요. 앞에서 보여드린 유병률 이후에도 보시면 매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남자 여자 합쳐서는 약 12%, 13% 이 정도 되고요. 남자분들은 계속 20%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여자들은 이제 약간 떨어지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분부를 떼거나 이랬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런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여성들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가 주방 환경이 개선되면서 여자들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남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담배 피던 환자들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별로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실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흔한 병이 바로 이런 COPD라는 병입니다. 그럼 이런 COPD가 과연 위험한 병인가요? 이제 당연히 우리가 만성 기도 질환이니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말 얼마나 위험한가 봤더니 1990년에 세계 사망 원인의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그 순위는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사망률을 통계를 내봤더니 보시면은 2010년도에 이러한 그 하기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COPD 같은 병으로 사망하는 것이 사망 원인 중에 7위였고 80세 이상에서 사망 원인 중에 5위인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이 이 COPD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폐렴이 훨씬 잘 생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1번, 1위, 2위 차지하는 게 폐렴이죠.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제 사망 원인은 폐렴이라고 분석이 돼 있지만 실제는 COPD가 밑에 깔려 있어서 폐렴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환자들이 있고요. 또 COPD가 있으면 폐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폐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사망 원인, 이게 통계에서는 5위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높은 사망 원인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COPD라는 병입니다. 그러면 증상은 무엇인가요? 증상을 알아야지 내가 이 병인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알아야 되는데 증상은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증상들도 만성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러면서 점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이 있거나 대부분 환자들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걸었을 때 숨차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시 악화되는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또 오래가는 기침, 오래가는 가래, 그래서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가장 흔한 증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병원에 가서 진단 안 받았지만 이런 증상 갖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환자들이 병원에 굉장히 늦게 찾아오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이만큼 걸으면 숨이 찼어 이걸 환자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운동 속도라든가 아니면 운동력을 많이 떨어뜨려 놓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나는 원래 이 정도야 하고 살고 있었는데 실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은 아주 심한 COPD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만성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숨이 차면은 병원을 찾게 되는데 나는 원래부터 숨이 찼던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조금 숨이 찬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괜찮아지겠지 하고 병원을 잘 안 찾기 때문에 이런 COPD라는 병이 굉장히 많음에도 환자들이 병원을 안 찾아와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여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내가 조금 더 숨이 차지는 것 같네? 아니면 기침가래가 난 참 오래가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내가 COPD가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COPD라는 병을 알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는 폐기능 검사라는 것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COPD라는 병을 의심을 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해야 될까? 일단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생기죠.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어 생기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셨으면서 내가 뭔가 담배를 현재 끊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피워가지고 이미 노출이 된 환자들은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흡연과 같은 위험인자에 이미 내가 노출이 된 적이 있는 사람 그러면은 나는 현재 담배 끊었으면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흡연을 한 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러면서 증상이 이게 맞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숨이 찬다거나 기침 가래가 계속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나 COPD 아니야? 하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폐기능 검사라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이 폐기능 검사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작은 병원에서는 사실 할 수가 없고요. 조금 준정원 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계에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폐에 호흡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기계에서 하면 더욱 더 좋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걸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더 작은 병원에서는 이렇게 좀 더 간단한 기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폐기능 검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COPD라는 것이 의심이 된다 하면은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큰 병원에 와서 이렇게 폐기능 검사를 한번 해서 COPD인지 아닌지 이제 한 번씩 진단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나도 숨이 찬데 내가 이 숨 차는 게 정말 정상적인가, 내 나이에 맞게 정상적인가,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일단 뭐 숨이 안 차면 다행히 괜찮겠죠. 그렇지만 조금 숨이 차는 거는 평지를 내가 조금 빨리 걷거나 아니면 약간 오르막길을 걸어도 좀 숨이 차다 느끼는 것부터가 이제 증상의 시작이고요. 우리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COPD 환자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2번부터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숨이 차서 평지를 걷는데도 내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더 늦게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걸었는데도 숨이 찬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나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가 체크하는 정도고요. 저희가 병원에 오면 사실 더 많은 증상들에 대해서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흡곤란뿐만 아니고 뭐 기침, 가래, 또 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환자가 얼마나 심한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다음요. 그러면은 이미 아까 담배에 노출이 되면 이런 병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담배를 계속 피면서 치료를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 COPD라는 병의 치료의 가장 첫 번째는, 담배를 피시는 환자는 담배를 끊는 겁니다. 왜 담배를 끊어야 되나요? 일단 정상적으로도 뭐 본인 다들 느껴보셔서 알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폐기능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나이가 드는데도 폐기능이 안 떨어지는 사람은 없고요. 누구나 담배를 피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폐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담배를 끊으면 이득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폐기능이 좀 더 떨어지기 전에 담배를 끊으면 폐기능이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더 늦게 끊을수록 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담배를 끊으면은 이제 폐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COPD건 아니건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하고, COPD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이 이 병이 있다는 걸 아는 즉시에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환자들의 이미 떨어진 폐기능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럼 병원에 와서 이런 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지만 사실 폐기능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좋아지지 못하는데 왜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일단 환자분들이 불편하죠. 숨이 평지에서 걸었을 때도 숨이 차고 기침가래가 계속 있으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약제를 씁니다. 그때 사용하는 약제가 이러한 다양한 흡입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흡입제들의 역할은 거의 대부분은 기관지를 넓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COPD라는 병이 숨이 차고 기침가래가 계속 반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염증이 계속되면서 이 숨구멍이 좁아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기관지를 넓혀주는 이런 다양한 약제를 사용을 하고, 이 다양한 약제를 먹는 게 아니고 이런 흡입제로 사용을 해서, 이게 흡입제라는 것은 쭉 들여 마시는 약이죠. 그래서 기관지 안으로만 작용을 해서 이 폐에만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흡입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이 COPD라는 병을 진단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먹는 약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약을 자꾸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먹는 약을 드리는 건 쉽지 않은데, 이 COPD라는 병은 한 번 진단받으면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데, 먹는 약을 계속 먹으면은 이게 기관지 안이나 아니면 폐로도 작용을 하지만 전신적으로도 약이 흡수가 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치료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병이 있는 부위에만 갈 수 있는 약이 제일 좋은데, 다행히도 폐는, 예를 들면 눈에는 안약을 넣는 것처럼 폐로만 직접 갈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다행히도 폐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이 안 좋은데 간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약은 없죠. 먹어서 흡수돼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폐는 운이 좋게도 이 흡입제라는 게 있어서 이거 들이마시면은 바로 폐로만 작용하고 전신적인 약제 효과는 떨어지는 이런 흡입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쓰는 거는 생소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흡입제로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숨이 차기 때문에 이런 약물 치료 이외에 저희가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숨이 차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운동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데 있어서는 폐가 갖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호흡 근육의 힘도 중요한데, 운동을 안 하시면 이 호흡 근육 힘이 떨어지면서 똑같은 폐활량을 가지고 있어도 환자들이 계속 더 숨이 차기 때문에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시다면 매일 하시면 더 좋고요. 어쨌든 주에
적어도 3번 이상의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의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권장하는 운동은 이렇게 걷기를 한다거나 실내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렇게 과한 운동이 아니고 내 능력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해서 계속 근육의 힘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또한 이러한 그 호흡 능력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이 안 차는 한도에서 이렇게 운동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 환자들 한번 보여드리면요. 74세 남자 환자인데 몇 년 전부터 기침 가래가 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 이런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오게 되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주위에. 근데 이런데 이제 나는 원래 옛날부터 숨이 찼어. 아니면 기침 가래가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 하고 병원에 안 찾게 되는데 이제 안 좋아지면은 도저히 뭔가 이상하네 이제 하면 오시는데 이제 그때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 옆에 주위에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저희 환자들도 이런 환자 굉장히 많죠. 이 환자에게 물어봤더니 50년 동안 매일 한 갑씩 담배를 피웠다고 하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엑스레이가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게 양쪽 폐인데 폐에 공기가 빵빵하게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공기가 빵빵하게 잘 차 있는 게 아니고 이 기관지에 있는 폐포들이 손상이 되면서 공기가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가서 지금 안에 폐에 공기가 빵빵하게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실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호흡은 못하고 있는 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요. 이 환자 폐기능 검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값을 얻게 되고요. 다음요. 그러면 이렇게 폐기능 검사 중에서 저희가 이 COPD라는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값들을 가지고 다음요. COPD라는 병을 진단을 하고요. 폐기능 검사를 해서 이 환자에게 이제 담배를 끊으라고 치료의 첫 번째는 담배를 끊으라고 하고 이런 다양한 흡입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환자들은 이전보다 호흡곤란도 좀 좋아지고 숨 차는 것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기침 가래도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쭉 유지를 시켜 주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증상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병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병원을 안 찾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면 한 번쯤 병원에 가서 폐기능 검사라는 걸 받아서 내가 COPD라는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폐 기능도 더 떨어지지 않고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적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한 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뭔가 해당되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한 번쯤 검사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